여기 한국의 어느 대도시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겉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에 대해 한숨을 내쉬며 이런 모순된 문화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토록 실망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들은 낡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죠. 매일 먹을 것을 찾고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 큰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제 이름은 성열이고 18살이에요. 글을 쓰는 것은 항상 저에게 도피처였어요. 글을 쓸 때면 텅 빈 배고픔과 끊임없는 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꿈을 가진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글쓰기는 저 같은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큰 도시에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우리 마을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전기도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들에서 일을 해요. 밤이 되면 저는 작은 노트에 촛불을 켜고 글을 써요. 그 노트는 제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죠. 저는 우리 삶에 대해 써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친구들에 대해서도 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만 먹어야 했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써요. 하지만 저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써요. 산 뒤로 해가 지는 모습이나 동생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힘든 날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역에서 글쓰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두려웠지만 이것이 제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마을의 삶에 대해 썼어요. 솔직하고 가감없이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 썼지만 우리 공동체의 강인함에 대해서도 썼어요. 몇 주 후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 대회에서 우승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평양에서 온 관리들이 제 이야기를 읽었고 저를 특별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양이라니. 그것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초대받은 것 같았어요. 우리 마을에서 우리는 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높은 빌딩과 밝은 불빛이 있는 곳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는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모든 것을 감시하는 곳이기도 해요. 저는 신나면서도 무서웠어요. 이게 제가 진정한 작가가 될 수 있는 큰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평양은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만약 그들이 제가 쓴 글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만약 제가 잘못된 말을 한다면,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우리는 남한이 우리의 적이라고 배워요. 그들은 남한 사람들이 사악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때때로 저는 정말로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해요. 평양에서 저는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진실이 두려운 것이라면 어떻게 하죠? 떠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마을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적어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알고요. 평양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위험할 거예요.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걱정하셨어요. 그들은 저를 꼭 껴안으시며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마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완전히 믿지 마라.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작은 창가에 앉아 별들을 바라봤어요. 쓰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평양에서의 제 삶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우리 가족과 마을에 대한 것이었어요. 다시 그들을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소지품을 싸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평양에 가기로 했어요. 아무리 두렵더라도 이 기회를 잡겠다고요. 어쩌면 제가 그를 통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동생이 저를 뒤쫓아왔어요. 그녀는 제 손에 작은 매끄러운 돌을 쥐어주었어요. 우리 집 근처 강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우리를 잊지 말라고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버스가 출발할 때 저는 우리 마을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손에 쥔 돌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고향의 조각을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버스 여행은 길고 덜컹거렸어요. 평양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길 위에 자동차들이 많아지고 멀리서 더 큰 건물들이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흥분되었지만 두려움도 커졌어요. 이 낯선 곳에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버스가 평양에 들어서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넓은 거리와 높은 건물들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용기를 내기 위해 동생의 돌을 꼭 쥐었어요. 제 모험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평양에 도착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시가 정말 컸고 높은 건물들과 넓은 거리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내가 살던 작은 마을과는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죠. 가방을 꼭 쥐고 작고 두려운 기분이 들었어요. 걷다가 내 또래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를 봤어요. 그녀는 밝은 눈과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안녕, 나는 수진이야. 너도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온 거야? 그녀가 물었어요. 나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는 성열이야. 평양은 처음이야.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 너 여기 정말 좋아하게 될 거야.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도시와 우리가 참여할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줬어요. 그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그녀가 물었어요. 나만 책을 읽어본 적 있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놀란 얼굴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아니, 그건 금지된 거잖아. 수지는 그저 웃었어요. 성열아,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수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는 용감하고 똑똑했어요.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첫 만남을 위해 큰 건물로 갔어요. 나는 당연히 바로 글쓰기를 시작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정장을 입은 엄격해 보이는 남자가 일어섰어요. 젊은 동지들,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내 흥분은 혼란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 여기에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대역이 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지도자처럼 걷고, 말하고, 심지어 생각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 남자가 말했어요. 이것은 큰 영광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수진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그저 앞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열심히 훈련했어요.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바꾸는 법을 배웠어요. 지도자의 걸음걸이와 연설을 연습했어요. 피곤하고 무서운 일이었죠. 매일 밤 나는 지쳐서 슬픈 마음으로 침대에 쓰러졌어요. 이건 내 꿈이 아니었어요. 나는 글을 쓰고 싶었지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수진이 내 방에 찾아왔어요. 그녀는 자켓 안에 작은 책을 숨기고 있었어요. 성열아,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녀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비밀로 해줘야 해. 나는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책을 꺼냈어요. 그것은 얇고 낡았으며 파란색 표지를 가진 책이었어요. 이건 나만의 시집이야. 그녀가 말했어요.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어요. 수진아, 그거 위험해. 어디서 그런 걸 구한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 방법이 있어. 하지만 이거 봐. 이 시를 읽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어요. 그 시는 아름다웠어요. 자유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 내가 말했어요. 이런 글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만은 우리가 듣던 것과는 달라. 성열아.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름다움과 자유가 있어. 우리는 밤늦게까지 시를 읽고 이야기했어요. 수지는 나만의 영화와 음악에 대해서도 말해줬어요. 모든 게 멋지게 들렸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 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훈련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서서 지도자의 표정을 연습해야 했어요. 발은 아프고 웃는 얼굴이 뻣뻣해졌어요. 어느 날, 한 트레이너가 내가 연설을 잘못 외웠다고 소리쳤어요. 너무 피곤하고 좌절스러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수진이 보여준 시가 생각났어요. 그것들은 내게 힘을 줬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시도했어요. 수진과 나는 계속해서 몰래 만났어요. 그녀는 더 많은 책과 심지어 케이팝 음악도 가져왔어요. 나는 그 모든 것이 너무 좋았어요. 너는 어떻게 나만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 어느 날 밤 내가 물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우리 부모님, 그들은 비밀 요원이었어. 남한에서 시간을 보냈지. 붙잡히기 전에 진실을 내게 알려줬어.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하지 마. 부모님은 내가 진실을 알기를 원했어.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걸 너에게 공유하는 거야.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두 가지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낮에는 완벽한 작은 병사처럼 지도자의 대역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밤에는 수진과 함께 자유로웠어요. 꿈을 꾸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지도자는 그리 위대하지 않았어요. 나만도 악마가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나는 마치 처음으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방에 찾아왔어요. 성열아,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나는 두려움에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나가야 해. 그녀가 말했어요. 계획이 있어. 하지만 위험해. 나와 함께 할래? 나는 내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거짓말과 진실, 그리고 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 생각했어요. 응, 내가 말했어요. 나도 함께 할게. 우리가 진짜 모험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고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 곁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외침과 무거운 발소리에 놀라 깨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설이 급습당하고 있었어요. 공포가 불길처럼 건물 전체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뛰고 소리 지르고 숨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체제의 군인들이 곳곳에 있었고 사람들을 방에서 끌어내고 있었거든요.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수진을 찾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단호했어요. 그들이 알아버렸어. 그녀가 말했어요. 누군가가 책들에 대해 일렀나 봐.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우리는 붙잡혔어요. 거친 손들이 우리를 붙잡아 메인 홀로 끌고 갔어요. 다른 훈련생들도 거기에 있었고 모두가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군인들은 수진을 모두 앞에 내던졌어요. 이 여자는 반역자다. 그들 중 하나가 외쳤어요. 그녀는 나만의 선전물을 퍼뜨리고 있었어. 저는 공포에 질려 그들이 그녀를 때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며 요구했어요. 수지는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자백하고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몸이 마비됐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거든요. 그러다 그들이 저를 향해 돌았어요. 너, 한 군인이 짖었어요.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나?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군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주먹을 들어 올렸고 저는 그 타격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아마도 그 아름다운 시들에 대한 기억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진의 용기를 보고서일 수도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멈춰. 제가 소리쳤어요. 군인은 제 갑작스러운 외침에 놀란 듯 멈췄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놀라면서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체제의 거짓말에 대해, 대역들에 대해, 남한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평생 거짓말을 해왔어. 저는 말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저 밖에는 당신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온 세상이 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아버렸고 당신들은 더 이상 그걸 숨길 수 없어.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며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어요. 군인들은 제 반항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 혼란의 순간에 수진이 행동을 취했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도망쳐! 그녀가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는 도망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달리며
놀란 군인들을 밀쳐내고 복도를 질주했어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설 밖으로 뛰쳐나가 서늘한 밤 공기를 마셨어요.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자유의 전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도망자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반항한 바로 그 체제에 의해 쫓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둠 속으로 손을 잡고 달려가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의 삶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앞에 놓인 위험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한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우리는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이 앞으로 닥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줄 거예요. 저는 달리면서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우정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는 함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진실을 위해 싸우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수진이랑 저는 평양의 시설에서 막 탈출했지만 아직 안전하진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도망자였고 북한의 어두운 숲을 헤치며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었어요. 우린 계속 움직여야 해. 수진이 속삭였어요. 우리 거친 숨소리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요. 그들이 우릴 찾으려고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이 차서 말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두려움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비무장지대 DMZ까지 가야만 했어요. 그곳이 우리가 자유를 찾을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숲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나뭇가지가 제 얼굴과 팔을 긁고 지나갔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나뭇가지 하나라도 부러지면 깜짝 놀랐어요. 저 소리가 발소리였을까? 그냥 동물일까? 아니면 정권의 군인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성열아, 수진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몇 분만이라도.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맞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영원히 달릴 수 없었어요. 작은 공터를 찾아내고 땅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죠. 숨을 고르면서 수진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괜찮다고. 우리는 이제 막 죽을 뻔한 상황에서 탈출했고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에서 도망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한 국경을 넘으려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수진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보니 작은 미소가 지어졌어요. 무서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그래. 있잖아, 두려움을 잊게 해줄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서울 이야기를 들어볼래? 저는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전에 저에게 남한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준 적이 있지만 지금은 더 많이 듣고 싶었어요. 우리는 휴식을 취하면서 그녀는 제가 상상도 못할 도시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이렇게 상상해봐. 그녀가 말했어요.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건물들이 밤에 불빛으로 반짝이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해. 모두 다채로운 옷을 입고 말이야. 거리에선 어디서나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 저는 눈을 감고 그걸 상상해 보려 했어요.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았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 수진이 계속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어. 아무도 뒤를 돌아보며 두려워하지 않아.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은 정부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작할 수 있어. 제 가슴은 간절함으로 아팠어요.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근처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얼어붙었어요. 이게 끝일까요? 그들이 우리를 찾은 걸까요? 긴장감이 흐르는 1분 동안 사슴 한 마리가 공터로 들어섰어요.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속 가야 해. 제가 속삭였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났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동했어요. 밤에는 움직이고 낮에는 숨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든 먹었어요. 베리, 뿌리, 심지어 절박할 때는 곤충까지도요. 어린 시절의 배고픔이 떠올랐지만 그렇다고 더 쉬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수지는 더 많은 남한 이야기로 우리를 격려했어요. 그녀는 남한의 영화와 TV 프로그램, 유명한 작가들과 그들이 쓴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각 이야기는 마치 등대처럼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인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정은 점점 더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쳤고 더러워졌고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먼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랐고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항상 군인들에게 포위된 채 잠에서 깨어날까봐 두려웠거든요. 마침내 몇 주가 지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는 숲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어요. 멀리서 우리는 DMZ의 철조망과 경비탑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저는 숨죽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지만 곧 미소가 사라졌어요. 이제 가장 위험한 부분이야. 그녀가 경고했어요. 국경은 양쪽 모두에서 철저히 경계하고 있어. 우리는 하루를 보면서 경계 패턴을 파악하려 했어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밤이 되자 우리는 시도해야만 했어요.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할 테니까요. 우리는 어둠을 이용해 철조망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느껴졌어요.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어요. 뛰어! 수진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철조망을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총성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제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계속 달렸어요. 우리는 철조망에 도착했고 수지는 그동안 어떻게 숨겼는지 모를 와이어 커터를 꺼냈어요. 그녀가 철조망을 자르는 동안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둘러. 제가 재촉했어요. 마침내 철조망이 끊어졌어요. 우리는 날카로운 철조망에 베이는 것도 무시하고 간신히 틈새를 통과했어요. 더 많은 총성, 고통의 외침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수진이 옆구리를 움켜쥐며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안 돼. 저는 외쳤어요. 그녀를 붙잡고 거의 반쯤 끌다시피 하며 달렸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불빛, 고함 소리, 개들이 짖는 소리.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저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했어요. 수진을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폐가 타들어가는 듯했고 다친 다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만 군인들이었죠. 도와주세요. 저는 소리쳤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군인들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동안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수진과 저는 땅에 무너지듯 쓰러졌어요. 제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한 친절한 얼굴이 저를 내려다보며 제가 오랫동안 꿈꾸던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안전해요. 당신은 나만에 있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우리는 자유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둠이 저를 덮어올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자유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도전들은 무엇일까? 한국에 발을 들이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죠. 거리는 너무나 밝고 다채로워서 북한에서 봤던 회색빛의 칙칙한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반짝이는 페인트를 두른 자동차들이 태양 아래에서 번쩍이며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웃고 휴대폰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엔 너무 압도되었어요. 분주한 거리 모퉁이에 서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기억이 생생해요.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어요. 수진이가 얘기해줬던 그 세계, 내가 꿈꾸기만 했던 그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이는 부상 때문에 병원에 있었고 저는 매일 그녀를 방문해서 책을 가져다주고 그동안 본 놀라운 것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녀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정말 멋지다고 했잖아. 저는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에 머물렀어요. 크진 않았지만 저에겐 궁전 같았어요. 제 개인 욕실이 있고 푹신한 침대가 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가끔 밤중에 깨어나서 이 모든 게 꿈이라고 생각해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이게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저는 안전했어요. 그리고 자유로웠어요. 남한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건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달랐어요. 음식, 옷, 사람들 말투까지.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어요. 그들은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느 날 서점에 갔을 때였어요. 저는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책들로 가득 찬 공간에 있는 게 좋았어요. 북한에선 많은 책을 볼 수 없었고 그나마 있는 책들도 전부 정부에서 승인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여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의 책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김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점 주인과 제 배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걸 우연히 들었다고 했어요. 혹시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볼 생각 없으신가요? 라고 묻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책을 쓰다니?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김 씨는 명함을 주면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들려줄 이야기들, 세상에 전해야 할 진실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북한엔 커피숍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제 삶에 대해, 평양에서의 비밀 프로그램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탈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점점 커지더군요.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그가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말했어요.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한국어 수업이 끝나면 작은 책상에 앉아 글을 썼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아픈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했거든요. 때론 전혀 글을 쓸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과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진이는 저를 격려해줬어요. 그녀는 회복되었고 저보다 훨씬 빠르게 남한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너의 말에는 힘이 있어. 그녀는 항상 말했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 천천히 제 책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세계에 대한 창이었어요. 저는 굶주림, 두려움, 끊임없는 선전 등을 썼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기쁨의 순간들, 우정,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었던 꿈들에 대해서도 썼어요. 마침내 책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걱정했어요. 과연 누가 이 책을 읽을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믿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책이 출간되자마자 큰 성공을 거뒀어요. 사람들은 그 책을 놓지 못했어요. 저는 TV쇼, 라디오 인터뷰, 사인회에 초대되었어요.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독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이었어요. 많은 편지들이 남한 사람들로부터 왔어요. 그들은 제 책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해줬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북한 탈북자들로부터도 편지가 왔는데 저에게 그들의 이야기도 대신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남한의 젊은이들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그들은 제 책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꿈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해줬다고 했어요. 한 소녀는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용기가 제게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할 수 있었다면 저도 용감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편지들은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 말은 단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말은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남한 사람들이 북쪽 이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한때 작가가 되기를 꿈꿨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어린 소년을 떠올렸어요. 그 소년에게 그의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세상에 변화를 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남한에서의 삶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새로운 것들과 낯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때론 옛날의 단순한 삶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떠나온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기억해요. 제가 전하기로 약속한 진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이제는 알죠. 말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제 삶이 그 증거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제 말이 여전히 그 체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저는 자유에 감사하며 눈을 떠요. 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매일 저는 다음 장을 쓸 준비를 하며 펜을 들어요. 이건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의 다음 장이에요. 이게 바로 제 새로운 사명이자
제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준 나라에 대한 저의 보답이에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희망을 느껴요. 저 자신에 대한 희망, 수진이에 대한 희망,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다음 장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교통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서울에서 지낸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도시의 끊임없는 소음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했어요. 북한에서는 아침이 조용했는데 그 고요를 깨는 건 닭의 울음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선전 스피커 소리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 서울은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어요. 침대에 앉아 작은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크진 않았지만 제 것이었어요. 자유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때론 아침에 먹을 것을 고르거나 입을 옷을 선택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도 자유였어요. 하루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의 지도자를 대신하는 대역으로 살면서 항상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출판 작가가 되었어요. 커피 한 잔을 내렸어요. 고향에선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사치였죠.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새 책의 1000몇 페이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번 책은 북한에서의 경험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어요. 자유를 찾는 여정과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타이핑을 시작하자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수진이와 함께 탈출했던 그 밤이 생각났어요. 어두운 숲속을 달리며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순간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선인 비무장지대를 건너던 일도 썼어요. 남한 땅을 처음 밟았던 그 순간을 묘사할 때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극적인 순간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남한에서의 일상적인 기적들도 썼어요. 처음 슈퍼마켓에 가서 가득 찬 식료품 선반을 봤을 때의 충격이라든지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을 탔을 때의 경이로움 같은 것들이요. 남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글을 쓰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때론 기억들이 너무 아팠거든요. 생생하게 떠오르는 배고픔, 두려움, 거짓말의 순간들을 다시 되새겨야 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북한에서의 삶이 실제로 어떤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정오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나갔어요. 서울의 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작은 식당에 들러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음식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주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고 있었어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이 때때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점심 후에 수진이를 만났어요. 그녀는 부상을 회복하고 지금은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서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과거를 회상했어요. 새 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우리가 카페에 앉았을 때 그녀가 물었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말로 표현하기가 가끔은 힘들어. 할 말이 너무 많거든. 수진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열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중요해. 내 글이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어.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얼마나 조금 알고 있는지에 놀랐었거든요. 오해가 있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책들이 그런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오후가 지나갈 무렵 수진이와 저는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나무들이 가을을 맞아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가을은 추수철을 의미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농사일로 가득 찬 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가끔 그리워해? 북한을 말이야.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은 그 단순함이 그리울 때도 있어. 제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남겨둔 사람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하지만 두려움이나 배고픔은 전혀 그립지 않아. 갇혀있다는 느낌도 그립지 않고.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둘 다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면서 서울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페이지에 쏟아냈어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 이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 자유의 도전과 기쁨에 대해 썼어요. 밤이 깊도록 글을 쓰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어요.
창밖의 도시는 조금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불빛과 먼 소리들로 살아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생각했어요.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서울에서 출판 작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요. 때론 거의 믿기지 않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수진이와 제가 감수한 위험들을 떠올리면 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들기 전 침대 옆 탁자에 쌓인 책들을 바라봤어요. 맨 위에는 제가 쓴 첫 책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비무장지대의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가 평양에서의 삶을 바꾸어 놓은 남한 시집, 시인의 노래가 놓여 있었어요. 시인의 노래를 집어들고 가장 좋아하는 시를 펼쳤어요. 그 시의 구절들은 여전히 저를 감동시켰고 희망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저희 현실이었어요. 잠에 들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자유에 글을 쓸 수 있는 기회에 수진이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희망이 차올랐어요. 제 글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남과 북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만족스러웠어요. 잠들지 않는 이 도시에서 저는 제 집을 찾았고 제 글에서는 제 목적을 찾았어요.